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외롭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는 일이 있고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건강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해야 할 건강 관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 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면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과식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과식을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챙겨야 할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인간관계의 실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계속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원망과 후회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실수는 가족과 친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정서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3. 경제 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경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한 투자와 행복을 위한 소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나 과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가성비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기나 빚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마음에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되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여유로워집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재산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모두 맡기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는 직접 관리하고 자녀와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삶의 태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많아서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더 긍정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현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무작정 생각하기보다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경제, 인간관계 등에 있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필요한 대비는 철저히 해두는 것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걱정만 하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너무 낙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사회와의 연결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5. 사회 활동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SNS 등을 활용하면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면 더 빠르게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각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무조건적인 조언보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만 해도 사회와의 연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노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노후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계적으로 7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도 많고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는데 왜 그럴까요?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가족, 사회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강 문제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일상의 중심이었던 가사 노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사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줄거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충분히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자녀의 삶이 중심이었던 분일수록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취미, 나의 목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독립했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떠난 후에도 내 삶이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이동의 문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 인간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가정을 돌봐온 분들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경제활동을 주로 해왔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줄면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거나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취미 활동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인 불안감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관리와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여유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살려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각종 염증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우울감이 지속되면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이 감소하고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인 요인은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신체적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즐거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미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 증가나 혈액순환 문제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 적어지면 삶의 활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요가,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이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글쓰기, 꽃꽂이, 요리 같은 취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배움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 읽기, 하루에 5,000보 걷기 같은 작은 목표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뇌도 활성화되고 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더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같은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목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돕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즐거운 순간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이 좋은 건강을 만들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목 모임이나 종교 모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교류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고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두면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볍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기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도 커지고 세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소통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아두면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SNS나 메신저를 이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강의나 취미 모임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그림 그리기, 영어 공부, 운동 모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상 통화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화상 통화를 활용하면 대면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여행, 취미 등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의료 지원,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아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계획적인 지출을 하면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고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등을 계획적으로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만들기, 수공예품 판매, 작은 농산물 재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일거리라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여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 더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 자신을 위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 가끔은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여행 가기,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소비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되 꼭 필요한 곳에는 기분 좋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이나 문화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에도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면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운동 같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한 소비도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돈을 쓰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소비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여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찾아가며 더욱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를 위해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70대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커지고 자녀 지원에 손주들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70대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70대 이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대비가 철저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써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이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던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0대가 되면 삶의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사용하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며 소비하다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80대, 90대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10년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돈을 조금 더 쓰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를 고려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병원비가 70대 이후에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의료비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려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70대 이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적절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가전제품 교체, 이동수단 유지비 같은 것들이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고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행, 취미 생활, 새로운 경험 등에 많은 돈을 쓰다가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은퇴 초반에는 생활비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저축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돈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리 예산을 세우고 월별, 연간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집 장만을 도와주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다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돕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돕더라도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은퇴 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올인하면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글쓰기, 강의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 홈베이킹, 텃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은퇴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외식비, 여행비 같은 변동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추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항목을 점검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잡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비와 유흥비를 조절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꼭 필요한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이나 할인 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선물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명절 선물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산과 연금,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 지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동 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 활동비, 여행비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 지원도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등을 대신 부담하면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를 위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가계부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소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씩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면 은퇴 자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투자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행, 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에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본인의 삶을 위한 소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와 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미술,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적절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제까지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모르고 있거나 자녀 지원과 소비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또한 위험한 투자에 속지 않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돈 관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노후 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